오늘은 토요일 점심이고요. 점심밥을 하고 있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이거 뭐야? 오믈렛.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토요일. 와, 좋아, 맛있겠다. 나 이거 혼자 먹어? 내 거는 해야 돼 또. 아 그래?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자기 식잖아. 아 그렇구나. 알았어, 깜짝 놀랐어. 여보,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토요일 해야지. 왜 맨날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해? 일주일 내내 뭐 하고 맨날 나 노는 시간에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또 하는 거야. 토요일이 제일 중요해. 무슨 소리야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미치겠다 너. 여보, 음료수는 뭐 해드릴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힘들면은 카라멜 맡겨.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령이요. 오늘 그래서 뭐 한다고? 설교! 준비! 어디서 할 거야? 당신이 없는 거? 아, 오늘 따라 나가야지. 집중 안 돼. 기어코 따라 나왔습니다. 쫄래쫄래 따라 나왔습니다. 이 차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나 차 바꾸고 나서 처음 타보는 거야. 완전히 다른 차가 돼 있을 거야. 1인용 2동 오피스로 결제를 내가 했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오피스 중에 한 곳입니다. 1번 오피스. 1번 오피스는 보시다시피 이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운틴 뷰. 제 방이죠, 이제. 제 방입니다. 예. 와, 여보. 예? 이 차를 이렇게. 완전히 이 큰 차를 자기 혼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죠, 예. 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러고 삽니다. 여기서 하면 더 잘 되시나요? 그럼요. 좀 좁아 보여도 네. 여기가 서재 겸 침실 겸 주방까지 또 이렇게 보실래요? 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 짠 보시면. 와, 여보. 집에 있는 과자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아니죠. 집에 있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죠? 한잔 하실래요? 집에 과자가 다 없어졌더라고. 뭔 소리입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제 용돈으로, 네, 여보세요. 피 같은 용돈으로 한 땀 한 땀 모아서 이제 장만한 거예요. 아니,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 사다 놓으면 없어지고 자기가 범인이었네. 안 드신다? 먹고 싶지 않다? 아니야. 일단 저기 더우니까 우리 저기 뭐 드실래요?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페 라떼랑 콜드브루. 와, 진짜 이런 거 다 갖다 놨다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요? 네. 나는 이거. 이거요? 나도 이건데. 여보, 여기 되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와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면 잘 돼? 여기서 잘 될 때가 있고 집에서 잘 될 때가 있고 달라. 그때 그때마다 잘 되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 낚시꾼들이 이 낚시 잘 되는 곳을 찾아다니잖아. 똑같아. 여기가 1호점이야. 2호점, 3호점까지 있다고. 오피스가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오늘 사실 영상 컨텐츠를 이걸로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다른 거 찍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아까 밥 먹으면서 갑자기 그 버블티 그 패러디를 하는 바람에 요즘 그게 내 유튜브 그 피드에 떠가지고 그 어쩌다 보게 됐는데 그거 본 이후로 내가 정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버블티 사건 원래는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빵 터져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미국인 생활권이잖아. 그치. 근데 걔가 먼저 나한테 아빠 이거 봤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그때는 뭔지 몰랐었어. 며칠 뒤에 내 피드에 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지.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창피했다고. 창피했다고 진짜. 왜냐면 외국인 친구들도 K-팝, K-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 되게 좋아하고 한국의 위상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한국인들 막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조지아에 있는 어떤 버블티 가게인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래요. 68세 되는 한인 아저씨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신 거지. 목사님인 거야? 근데 버블티를 시키셨어. 집에서 먹는데 이게 너무 썼던 거야. 본인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썼던 거야.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충분히 있지. 가서 이거 좀 잘못됐는데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환불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했으면 정말 무난하게 아무도 아닌 거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인 거지. 근데 이거를 들고 가셔서 이거 너무 쓰다고 잘못 만들어졌다고 화를 내시면서 여자 직원한테 먹어보라고. 이 여자 직원은 먹어볼 필요가 없다, 안 먹겠다. 왜 남의 드링크를 왜 먹다가 빨대 꽂아서 먹던 거를 누가 먹겠어. 그것도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2년 전이었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먹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 경찰까지 부르게 된 그 사건이야. 근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 한국 아저씨가 너무 애처럼 화내고 애처럼 막 그러니까 계속 경찰이 하는 말이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애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냥 환불받고 가라.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 여자 매니저가 잘못을 계속했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버블티 가게의 직원들인 거지. 경찰들 얘기도 그거야. 버블티 가게에서 음료를 쓰게 만든 것은 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계속 경찰한테 이거 정말 쓰다고 계속 쓰다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황당한 거지. 쓸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죄가 되는 거는 너가 여기 와서 소동을 피우는 게 그게 이제 죄가.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 그런데 마무리를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는. 마무리를 안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맞아. 나중에 이제 딸도 왔잖아. 딸이 또 닥터램에 와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신분증을 가지고 왔어. 근데 그 딸이 대응한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얘기 듣가 많더라고. 딸이 더 욕먹는 것 같아. 딸이 더 욕먹고 있어 지금. 나는 또 나름대로 되게 이 사건을 보면서 속상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년 후에 갑자기 이게 바디캠이 공개가 되면서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신상 다 공개되고 다 퍼져서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까지 개 손가락질 한꺼번에 받아야 될 그런 이슈인가. 우리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겠냐 이거지. 그런 모습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맞아. 그렇잖아. 우리 모두 다 실수하고 우리 모두 다 잘못하는 인간이잖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받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에 내가 너무 속상해지더라고. 그냥 한편으로. 그러니까 나도 당신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근데 나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분이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타임즈인가 그 기독교계의 리더이신 거야. 성공한 목회자이시고 리더이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 연세가 68세면은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인 거잖아. 평생을. 그러면은 이분이 평생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설교단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 뭐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약자를 보듬어주고 이거를 평생 동안 가르쳤던 분이잖아. 난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목회자로 사신 분이 그 조그만 부잣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기 딸보다도 어린 그 아시안 여자애가 조금 불친절하게 굴었다고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더군다나 그 여자애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 애라는 걸 알자 더 막 고팔하셔가지고 막 미친년 소리를 하고 아니 어떻게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이 음료 한 잔 쓰게 나왔다고 겁에 들면서 막 울더라고. 우는 여자한테 거짓말하는 거라고 경찰 앞에서 나 억울하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 그런데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변호를 하는데 오케이 변호를 하는 그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가. 내 딸이 왔더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은 아버지 편에서 경찰한테 아버지를 변호했을 것 같아. 내 딸이라도. 그 점은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한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 지도자로서 섬기셨다면은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애일 거 아니야. 그 가정에서 교육받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의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 고등교육을. 그러면은 그 목회자 가정에서 배운 게 뭐였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네가 먼저 희생하고 이런 걸 배웠어야 당연했을
그 자녀가 딸이 정말 어린 여동생 같은 여자의 점원이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데 걔한테 언페어를 따지고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건지 난 그 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었어. 맞아. 딸이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갔으면 정말 깔끔하게 아무 일도 아닌 거지. 아무 일도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점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어디서나 봐왔던 흔하게 봐왔던 한인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의 모습과 거진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 점이 너무 슬펐던 거야. 아니신 분도 있지. 아니신 분도 있지. 아니신 분도 있는데 보기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냥 당연해 보이네.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이라면 저런 목사님들 많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한국인 다 왔다. 정말 목사 다 왔다. 그 부분이 슬픈 거야. 우리 아들이 말했던 아빠 정말 코리안 닛 코리안 띵 했다라는 그게 참 창피했다라는 얘기를 우리 아들이 했다면은 나는 그걸 떠나서 코리안 페스타 닛 코리안 페스타 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듯이 댓글에 99%가 그런 분위기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반박할 수 없게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 그 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반박을 못하지. 반박할 수 없는. 맞아.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물론 안 그런 분들 많지만은 그치. 모르겠어. 막 하루 종일 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너무 창피하다. 뭐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솔직히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내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목사도 일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먹고 자고 싸고 똑같이 하는 게 난 목사라고. 나는 그게 나는 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야.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다. 나는 이거를 주기차게 강조를 한 사람이거든. 그런 면에서 나는 충분히 그 목사님이 한평생을 목회를 하셨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페어한 그런 취급을 받고 쓰디쓴 못 먹을 듯한 음식을 내 돈 주고 사 먹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굉장히 불친절한 어떤 응대를 받게 되면은 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 목사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2년 전의 일이었잖아.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이 목사님 부녀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야. 한인 유튜버들이 이걸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 한인 사회에서 이분들이 다 알려져 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유튜버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야. 근데 이 유튜버가 오히려 이 목사님이 보내신 이 메일을 공개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내가 내릴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이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첫째로 이 목사님의 그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영상을 내려달라. 이게 지금 편지의 요점인데 이 유튜버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보밭집이 굉장히 불친절한 집이다 원래. 그 불친절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폭발한 거였었다. 이런 논지를 피시면서 거기에 증빙 자료로 그 보밭집에 대한 그 악플들 있잖아. 그거를 2페이지나 첨부를 하셨대. 근데 거길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 음료가 쓰다, 막 주문한 대로 안 났다 이런 게 2페이지가 있더래.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이 보밭집이 평점이 맞지가 않은 게 오히려 보통 스타벅스 정도의 평점이 되는 거야. 어느 집이라도 악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 우리 집도 악플 받잖아. 그렇잖아. 우리 집도 지금 내 채널에도 악플이 얼마나 오는데. 근데 거기서 그 수많은 댓글 중에서 악플들만 골라내신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집이 원래 불친절한 집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문서를 만드신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기만하는 거야. 사람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유튜버도 일반 사람이 해도 이거는 정말 비양심적인 건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가는 뭐냐면은 자기 딸이 의사인데 이 댓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고 그래서 환자를 진료를 못할 지경이다. 죄도 없는 의사인 내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영상을 내려달라. 또 이게 두 번째 논지인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벌 받는 거야. 아니 목사님 직업이 의사인 사회적 강자인 자기 딸의 그것도 자기가 행한 어떤 행위나 태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따님의 눈물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사회적 약자로서 공공의 장소에서
미친년 소리를 들어가며 정말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기 딸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더 약자인 그 여자 점원의 눈물에는 거짓 눈물이다, 저거 악어의 눈물이다 하시던 분이 의사 딸의 눈물에는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힘드시면 방법이 있다고, 굉장히 클리어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욱하는 바람에 자기 딸보다도 어린 그 점원한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했는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은 그 대중들의 어떤 그런 어떤 댓글들 다 없어진다고.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된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야. 정말 그렇거든. 목사도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다른 점은 뭐야? 크리스찬이 다른 점은, 이 목사가 다른 점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야. 맞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사과할 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게 목사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사건 이후로 2년이 지났어. 아직까지 억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직까지 잘못은 그 보밭집에 있고 자기는 억울하니까 자기 영상을 내려달라, 오로지 거기에만 있는 거야. 이걸 바라보는 일반인들 시각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몸도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아. 난 그리고 이분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아무리 이분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분의 억울함은 그게 생각나더라고. 우리 며칠 전에 생각나? 그 한국의 무슨 장로교 그 총회장님 있잖아, 총회장. 그분은 아직도 억울해하신대. 그분이 왜 억울해하시냐면은 자기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비록 파주에 있는 무인텔에 갔지만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신 거 외에는 자기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이 목사님도 억울하신 거야. 자기는 정말 이 쓴 음료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죄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고 그 권리를 행사한 죄밖에 없다라는 거야. 억울하다라는 거지. 이분도 억울하시고 장로교 총회장님도 억울하시고 똑같이 억울하셔. 근데 이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정말 돌을 던지고 질타를 하고 그렇게 퍼붓는 것은 이분들이 불륜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갑질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질타를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이분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신 분이야. 이분들은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른지였죠.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이민사회 이 기독교의 목사로서의 직분의 어떤 그 명예가 정말 땅바닥에 내동댕이 찾은 걸 넘어서서 패대기 찾게 만드신 그 일은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자기는 비록 그 일을 안 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에 가지고 있던 기대, 사실은 기대도 아니야. 요즘은 기대조차도 없어.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 그런 것마저도 다 저버리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과 같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량한 목사님들,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억울하신 거야. 도매급으로 아유 목사들이 다 저렇지. 사실 안 그런 목사님들 훨씬 더 많은데 그 한두 명의 목사로 인해서 그 선량한 목사님들이 다 도매급으로 개독교 개목사들이 돼버렸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도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난 너무나 뻔뻔한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사죄합니다. 난 정말 목사의 직분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시고, 그래도 사실은 교회 앞에 지은 죄가 묻혀질까 말까 한데 지금 여기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분이 억울할 일이 전혀 아니야. 이분이 억울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교회 공동체 앞에 너무나도 미안해해야 할 사건인 거지. 이제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떤 스탠스를 지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억울해 하신다면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억울해 하실 것은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잘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올까? 그러게. 기독교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나는 전체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 이게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 아니지, 전혀 아니지. 이렇게 질태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 그 자리에서 끝날 일이었거든. 경찰이 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경찰이 왔어도 그 상황에서도 끝낼 일이었고, 평범한 일반인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이런 일에 처리를 해. 맞아. 아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오로지
목사님 몫입니다. 손가락질을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빨리 I'm sorry 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그 유튜버 그분이 지혜하신 것처럼 언제라도 안 늦습니다. 언제라도 안 늦으니까요.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가 감정이 좀 복받쳐가지고 내가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솔직히 시인하시고 죄송합니다. 딸보다 더 어린애한테 내가 정말 창피한 짓을 했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I am sorry.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교회한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목사님. 대단한 거 안 바라요. 솔직한 모습,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 한마디면 돼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 딸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억울하다는 그 태도. 사람들이 그 태도를 그렇게 싫어한다네. 맞아. 제발 그냥 목사님 뉘우치시고 사죄하셨으면 좋겠어. 여보, 말 많이 했더니 배고프지 않아? 배고파? 내가 자기 말에 너무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너무 출출해졌어. 컵라면 있어, 컵라면. 내가 컵라면을 끓여주겠어. 장난 아닌데? 자기 사무실 되게 좋다. 캠핑하는 것 같다고. 캠핑이 별건가? 반찬으로 매운 소굴깡. 조명이 하나 있고. 이거 넣기면 된다. 없는 게 없어. 된 것 같아, 그치? 그만. 반찬. 매운 게 맛있네. 여보, 반찬이라니까 왜 자꾸 반찬 자꾸 먹어. 이거. 와, 얼마 만에 먹어보는 컵라면이냐. 남편이 맨날 저를 라면으로 밤에 유혹하는 남자거든요. 맨날 라면 끓여놓고 라면 먹지. 그것도 밤에. 라면 먹고 갈래? 여보. 응? 우리의 사랑이 동일하길. 오. 여보,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맛있지? 또 라면에다가 새콤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데. 또 같은 농심이잖아. 어울리지? 얼큰한 게. 자기처럼 우리 동네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없어. 내가 오늘 웬만하면 안 따라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따라 놓을 수가 없었어. 왜? 아니, 아까 갑자기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이러는 바람에 마음에 걸렸구나. 그게 마음에 걸렸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마무리는 그 목사님이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 여보, 자기가 대신 사과하면 안 돼? 그렇네. 그게 있었구나. 목사를 대표해서 제가 먼저 우선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한낱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버블티 타이거 슈가 그 여자 매니저님, 그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응? 근데 아까 나 영상에서 방구 낀 거 편집하면 안 돼? 안 돼. 흘려야 돼, 그거. 뭐. 아니, 제가요. 아까 밥 먹으면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더 이상 영상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이분한테 카메라 좀 꺼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제가 방구 뿡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잘 됐다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분이 영상을 끄기 전에 내가 뿡 한 거야. 그거 편집하면 안 된다고. 이게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야, 여보. 아, 나 어떡해. 버티세요. 됐다. 왜? 이거 됐어. 뭐? 방금 뿡기는 이거 떠야 돼, 이거 편집하면 죽어, 이거. 와. 보셨죠? 아까 일부러 뿡처럼 안 껐어. 카메라 꺼주세요. 뿡. 여보.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편집하기만 해봐, 이거. 여보.